영국의 리오 왕에게는 세 딸들이 있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고 셋째 딸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 리오 왕은 늙었으므로 자신의 왕국을 세 딸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어느 날 리오 왕은 세 딸들과 사위들을 모아놓고 물어본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첫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가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장되어 얘기하였다. 하지만 셋째 딸인 코딜리어는 과장 없이 소신껏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이에 리오 왕은 화가 나 셋째 딸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고 이웃나라 프랑스의 왕에게 지참금도 주지 않고 시집 보내어 버렸다. 리오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켄트 백작은 리오 왕의 이런 충동적인 결정에 소신을 걸고 반대하다가 미움을 받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만다. 하지만 켄트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 계속 리오 왕 곁에 머무르며 그를 보필한다. 그 후 리오 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자신의 왕국을 절반씩 나누어 주었고 리오 왕 그 자신은 정기적으로 두 딸들에게서 일정 수당을 받으며 살기로 하였다. 하지만 두 딸들은 아버지의 영토를 상속받고 나자 태도를 바꾸었고 냉담해졌다. 아버지인 리오 왕은 첫째 딸의 집에 자신의 호위기사 100명을 데리고 머무르려 찾아갔지만 첫째 딸 고너릴은 수행기사가 너무 많고 그들이 부녀자들을 희롱한다며 빨리 떠나달라고 한다. 리오 왕은 배신감을 느낀 채 큰딸 고너릴과 싸우고 수행기사들을 데리고 둘째 딸 집으로 떠났다. 그런데 둘째 딸 리가는 첫째 딸 고너릴에게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성실히 모시지 말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남편이자 리오 왕의 사위인 코널 공작과 함께 또한 리오 왕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 수행기사가 너무 많으니 그 절반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고 또는 수행기사들을 없애버리라고도 했다. 리오 왕은 둘째 딸에게도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의 유산 상속을 후회했다. 그리고 막내딸 코딜리어를 그렇게 대한 것을 후회했고 자신의 수행기사들을 데리고 둘째 딸의 집도 떠났다. 하지만 그날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던 추운 밤이었고 오갈 데가 없었다.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곧 아버지 리오 왕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편 리오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글로스터 백작이 있었다. 그에겐 적자인 에드거와 서자인 에드먼드가 있었다. 서자인 에드먼드는 적자인 에드거를 시기 질투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에드거와 아버지 글로스터를 이간질시킨다. 형의 필적을 위조해 에드거가 자신에게 아버지를 해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아버지 글로스터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에드거를 막기 위해 결투를 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글로스터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에드거는 자신과의 싸움 끝에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글로스터는 크게 노했고 에드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전원하여 에드거에게 현상금을 내걸었고 나라 전체에 봉쇄령을 내렸다. 에드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변장을 하고 거지 누더기를 걸친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정처 없이 떠돌다가 리오 왕 일행과 만난다. 리오 왕은 춥고 배고프고 오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글로스터 백작은 다행히 작은 움집을 찾아주었고 리오 왕 일행과 변장한 채 리오 왕을 보필하던 켄트 백작 그리고 거지로 변장한 에드거를 모셨다. 그러나 이로 인해 둘째 딸 리간에게 미움을 받아 사로잡힌다. 리간과 남편 코널 공작은 글로스터를 사로잡고 몰래 아버지 리오 왕을 도운 죄로 글로스터를 역적으로 몰아 두 눈을 뽑으라고 명한다. 하지만 그 명령을 주저하던 하인과 코널은 칼을 뽑아 싸우게 되었고 하인은 죽었지만 코널도 치명상을 입고 얼마 안 가 죽는다. 하지만 글로스터는 두 눈이 뽑혀버렸다. 한편 프랑스 왕에게 시집간 셋째 딸 코딜리어는 이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군대를 영국으로 보내어 아버지를 구출하고자 한다. 영국의 항구 마을인 도버에 프랑스 군대를 결집시켰고 코딜리어 자신도 같이 왔다. 리오 왕과 거지 차림을 한 에드거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같이 지냈고 둘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처지였기에 에드거는 리오 왕에게 충성을 약속한다. 그리고 셋째 딸 코딜리어가 도버에 상륙했으므로 안전한 그곳으로 리오 왕을 인도한다. 한편 두 눈이 뽑힌 글로스터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떠돌다가 에드거를 만난다. 에드거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도버로 향한다. 가는 길에 글로스터는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했다. 하지만 에드거는 앞을 못 보는 글로스터를 절벽이 아닌 얕은 낭떠러지로 안내해 글로스터의 목숨을 구했다. 한편 첫째 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가는 셋째 딸 코딜리어의 프랑스 군대에 맞서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리간의 남편 코널 공작이 죽었으므로 리간의 군대를 지휘할 장군을 임명했는데 그는 글로스터의 서자 에드먼드였다. 그는 이간질을 통해 아버지 글로스터를 역적으로 몰았고 자신은 거짓을 밀고 하여 고너릴과 리간의 신임을 얻어서 리간의 군대를 지휘할 권력을 얻었다. 하지만 첫째 딸 고너릴의 남편 올바니 공작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올바니 공작은 프랑스 군대를 막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리어 왕을 버린 고너릴과 다투었고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고너릴은 에드먼드와 내연관계였으며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남편 올바니 공작을 처치하고 에드먼드와 재혼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에드먼드에게 보냈다. 하지만 도중에 그 편지는 배달부가 죽임을 당하고 에드거의 손에 들어온다. 그리고 리간도 남편 코널 공작이 죽었으니 전쟁이 끝나면 에드먼드와 결혼하고자 했다. 리간과 고너릴의 군대와 코딜리어의 프랑스 군대는 싸웠으나 결국 코딜리어가 패하고 말았다. 리어 왕과 코딜리어는 포로로 잡혔고 에드먼드는 그들을 감금시킨다. 리어 왕은 코딜리어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고 셋째 딸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다. 한편 전쟁에서 이긴 리간과 고너릴, 에드먼드 그리고 올바니 공작은 다시 만났고 어느샌가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에드먼드를 올바니 공작은 경계하였다. 그리고 올바니 공작은 리어 왕과 코딜리어의 행방을 묻는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이미 사람을 써서 리어 왕과 코딜리어를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올바니 공작은 그들 앞에서 고너리를 대역죄인으로 체포하고 그 증거를 밝혀줄 사람을 찾는다. 그때 에드거와 켄트가 나선다. 에드거는 고너릴이 에드먼드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켄트는 그동안 위장한 채 리어 왕을 보필하며 보아왔던 것들을 증언한다. 에드먼드가 주변을 이간질시켜서 아버지인 글로스터와 에드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은 에드거가 증언했다. 그리고 위조된 편지들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에드거는 칼을 뽑아 에드먼드와 결투했고 에드먼드는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올바니 공작은 고너릴을 버리고 리간과 재혼하겠다고 선언한다. 그 말을 듣고 고너릴은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얼마 후 고너릴은 리간을 독살하였고 자신은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리어 왕과 코딜리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올바니 공작은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코딜리어는 목이 메어져 숨져 있었다. 그리고 리어 왕은 실성한 상태였다. 켄트는 리어 왕에게 자신이 곧 추방당한 그 켄트라고 밝혔고 리어 왕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한다. 하지만 리어 왕은 코딜리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죽고 만다. 올바니 공작은 에드거를 부하로 임명하고 새롭게 나라를 꾸려나간다.